늦은 밤 차려. 부대 내 악마로 불리는 사이코가 후임을 갈구고 있었는데요. 후임 관리 똑바로 안 하지? 죄송합니다. 뭐 누가 아들이면 씨 꼴리는 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근데 너부터 좀 교육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곤 똑바로 서. 야, 누구 오면 바로 말해라. 씨 대답 안 하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후임은 이성을 잃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울 것 같은 신병이 들어오는데 행모님 충성! 신병했다. 그렇게 박민석은 잔뜩 긴장한 채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이병 박민석 그리고 예상대로 11월 18. 뭐? 18. 사고를 치는데요. 너 뭐냐고? 이병 박. 네가 이명박이야? 여러분 이거 다 웃어? 아닙니다. 후임 생겨서 신나냐? 아닙니다. 야, 이병 박민석 몇 살이냐? 20살입니다. 나 22인데 형이라고 해봐. 형 최일구 엎드려 빠져. 엎드려 맞춰. 하늘 같은 선임한테 형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닙니다. 하지만 민석에겐 군생활을 편하게 해줄 필살기가 있었죠. 누나 있냐? 예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 있습니다. 줘봐. 그렇게 민석은 아름다운 누나의 사진을 당당히 보여주는데 여기 있습니다. 최일구 엎드려 빠져. 엎드려 맞춰. 후임 누나 관리 똑바로 안 하냐?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된 필살기였죠. 똑같냐? 아닙니다. 똑같으면 군대 빨리 오든가. 아닙니다. 급기야 선임은 말년병장의 뒤통수를 후려치라 명령하는데요. 저기 저 사람 보이지?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와. 예?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안 들려? 야전삽으로 귓구멍 파줄까? 아닙니다. 그렇게 민석은 병장에게 뒤통수를 갈겨도 되냐고 물어보죠. 병장님 죄송한데 뒤통수 한 대만 때려도 되겠습니까? 세상 온화하게 자고 있던 병장의 대답은 뭐라냐? 족가시랍니다. 최일구 대가리 박아. 제가 나가. 선임한테 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안다. 후임 들어오니까 즐겁냐? 안다. 막 신나고 그러냐? 안다. 막 행복하냐? 안다. 군생활 뭐 끝났냐? 안다. 힘드냐? 안다. 이제 둘 다 재미없으니까 꺼져. 예 알겠습니다. 빨리 꺼져 이 새끼들아. 씨. 이후 민석은 최일구 일병과 단둘이 흡연장으로 가는데요. 여기가 흡연장이야. 야 너 혹시 담배 펴? 괜찮습니다. 이거 펴. 그렇게 일구는 자신을 갈구던 사이코와는 다르게 너무나 따뜻하게 챙겨주었죠. 방금 봤지? 저 새끼 우리 부대 완전 사이코야. 그렇게 민석은 야 생긴 거부터가 좀 그래 그치? 너무 과도하게 솔직해져 버리는데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 패고 싶지 않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 있을 때 복싱을 좀 하다 와가지고. 복싱했어? 네. 개념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맞짱 한번 떠볼래? 야 상훈아. 곧이어 등장한 사람은 방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이코였죠. 일병 김상훈. 그렇게 민석은 일구가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선임의 뒷담화를 시원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 상훈아 너 오늘 연기 좋더라. 저번보다 늘었어. 그것도 무에타이 초고수의 선임을 상대로 말이죠. 우리 신병이 사회에서 복싱을 좀 하다 왔대. 너도 무에타이 했잖아. 어떻게 생각하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 선배. 왜? 지금 중대장님 찾으십니다. 왜 중대장 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시랍니다. 그렇게 일구는 황급히 중대장실로 달려가는데 상병 제일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이후 중대장은 신병 박민석의 정체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이번에 너희 분대로 보낸 신병 어리버리했던 민석의 정체는 바로 사단장님 아들이야. 투스타 사단장의 아들이었죠. 이병 박민석. 네가 이명박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최일구는 군생활이 꼬여가는 소리가 생생히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좀 이따가 6번이나 편한 대로 보낸다니까 있는 동안 잘 챙겨.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중대장실을 나오며 일구가 든 첫 번째 생각은
그 시각 상우는 열과 성을 다하여 민석을 갈구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친하고 있어. 야 이거 다 그냥 장난 같은 그런 건 거 알지? 어? 뭔 일 있습니까? 사단장 아들이라고 병신. 우리 부대 전통 같은 그런 거였어. 야 존나 놀랐지. 야 미안하다 야. 그렇게 상병 최일구는 신병 박민석을 PX로 모셔다 드리죠. 텍스나 갈까 같이? 무슨? 오케이 민석아. 가자. 그날 저녁 일구는 새로 들어온 민석을 위해 신병 파티를 해주려 하는데요. 야 신명 파티 할 거니까 냉동하고 라면 상우랑 같이 세팅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세팅하러 가는데 원칙을 목숨보다 소중히 하는 FM 소대장이 그들을 막아서죠. 시승을 이렇게 많이 들고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신병 들어와서 신병 파티 하러 갑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쉽지만 신병 파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즉각 해산하는 절차를 밟도록. 아니 소담 저 군생활 1년 넘게 하면서 신병 파티 보고하라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휘관인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골 때리는 신병 파티 보고를 하게 되고 충성. 충성! 신병 파티 해도 되겠습니까? 실시할 수 있도록! 다행히 전시 상황보다 더 긴박한 신병 파티를 허락받게 되죠. 몇 분 후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신병 파티가 끝나는데 몰라. 야다 주고 와라. 군수저였던 민석은 치우는 것도 열애였죠. 저도 같이 치우겠습니다. 아니야 안 치워도 돼. 쟤네들 프로야 프로. 잠시 후 저녁 점호 전 오케이 다음. 일구는 민석에게 자대에 배치된 소감을 물어보는데요. 민석이 자대원 소감. 그런데 전역할 때까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저녁? 전혀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저녁을 여기서 할 거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들 멘탈이 나가고 그러니까 야 여기가 1년에 10명씩 사고로 막 죽어나가고. 죽습니까? 그치 죽기도 하지. 지랄들을 해라. 그날 밤 신병 파티 때 과식을 한 민석은 배탈이 나는데요.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민석은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죠. 안 되겠다. 그렇게 민석은 지옥 문턱까지 갔다 천국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죠. 진짜 쌀 뻔했다. 몇 분 후 세상 개운한 마음으로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그런데 화장실 안에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진짜 부대 내 사이코 충성. 강찬석이었죠. 미쳤어? 민석은 순식간에 죄송합니다.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 너냐? 예? 에? 저 잘 못 들었습니다. 사단장 아들 너 아니냐고. 너 맞선임 누구야? 임다혜 이병님입니다. 이병님. 개판이네. 그때 다혜가 들어오고 충성. 김경수 사모님,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아유 그래야죠. 우리 위대하신 후임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충성. 이후 찬석과 다혜는 단둘이 경계 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차려. 역시나 사이코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후임 관리 똑바로 안 하지? 죄송합니다. 누구 아들이면 지 꼴리는 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 교육시켜야지. 근데 너부터 좀 교육받아야 되지 않겠냐? 결국 다혜는 후임이었던 민석을 대신해서 똑바로 서.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죠. 야 누구 오면 바로 말해라. 야 대답 안 하냐? 그렇게 다혜는 네, 알겠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 급기야 조용히 실탄을 확인한 후 장전합니다. 야 뭐하는 거야? 그리곤 다행히 꿈이었죠. 다음날 상우는 종교 행사 일정을 일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교회 가셔야 될 것 같지 말입니다. 교회? 왜?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호빵한답니다. 오, 호빵 부활이야? 그렇게 교회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기독교 가시는 분들 행정반으로 집합주행을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매사에 의욕이 없던 말년 병장까지 움직이게 되죠. 심지병장님 교회 갑니까? 뭐 오랜만에? 야, 몇 분 후 FM 소대장의 인솔하에 교회로 향하는데 지금부터 교회까지 인솔은 본 지휘관이 통제한다. 날도 추운데 빨리 좀 출발하지 맙니다. 좌측 1회부터 안전번호 시작. 한 명이 틀린데? 14명 맞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원 체크가 또다시 시작되죠. 다시 한번 안전번호 해보자. 실시. 그때 아직도 출발 안 하고 뭐해? 지금 1명의 열애자가 생겨서 경태 먼저 갔잖아. 오늘 먼저 준비할 거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가 모르면 어떡해? 어? 죄송합니다. 잡으 주목. 1시간 가마! 잠시 후 기독교 행사가 시작되는데 최일구는 나 예쁘다 진짜. 사귀자고 하면 사귀십니까? 김칫국을 아빠가 목사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일단 보려. 죽기 딱 좋을 만큼 들이마시고 있었죠. 심지어 병장님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 영혼이 가출해버린 말년병장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찬송이 끝나고 호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는 심진우 병장의 표정은 거의 저녁 따윈 잊은 채 말뚝을 박을 기세였죠. 한편 찬석은 간부의 핸드폰을 바꿔주고 선물을 받게 되는데 야, 찬석아, 덕분에 핸드폰 잘 바꿨다. 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부탁한 거. 그 선물은 바로 참한 이슬이었죠. 그날 밤 찬석의 생활관에선 술 파티가 벌어지는데 우리 딱 한 병만 더 먹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석의 삼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짜삼에 그 박민석 씨 있지 않습니까? 패급 새끼? 걔 삼촌도 연대장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민석의 삼촌 또한 뭐? 어마어마했었죠. 그 새끼 아빠 사단장이라며. 삼촌도 연대장이랍니다. 아니 그게 씨. 호기심이 생긴 찬석은 야 김동우. 민석을 형님도. 가서 민석이 좀 데려와봐.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석은 잠을 자다 말고 원치 않는 술자리를 해야만 했었죠. 우리 민석이 술 좀 하나? 잘 먹네. 잘 먹네. 근데 이렇게 술 마셔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데 이게 우리는 돼. 그리고 민석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아빠가 사단장이면은 막 휴가 같은 것도 막 달라고 하면 막 주고 그러나? 그렇게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우리 박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저 아무 힘도 없습니다. 힘은 새끼야. 만들면 되는 거야. 다음날 민석은 기상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야 박민석. 뭔데 계속 찾아오고 있어. 그렇게 민석은 술 냄새 아니야 이거? 술에 쩔어있는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이등병 새끼가 술을 처마셨다고? 마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게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어제 삼생에서 또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강찬석 이 새끼가 쳐 돌았나? 야 얼마나 마셨어? 야 이 새끼야 죄송한 게 아니라 술을 못 먹으면 적당히 처마셔야 될 거 아니야. 주는 대로 다 받아보고. 어? 그때 말년병장 심진우가 조용히 일어나 세제통을 짚고 빨래를 하러 갔는데 심예병장 어디 갑니까? 아침부터 빨래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진우가 향한 곳은 어제 술판이 벌어졌었던 강찬석의 생활관이었죠. 형사. 그리곤 말년병장의 힘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짠 먹고 해 임마. 타오르는 태양 아래 모두 다른 외로움의 그림자 꿈꿔왔던 내 모습 찾아서 널 새끼. 한편 찬석과 같은 생활관이었던 동우는 찬석에게 찍힌 이후로 신나놓고 좀 섞고 있어. 마투임에게조차 개무시를 당하고 있었죠.
틀려가지고. 입은 좀 가리고 하든가. 그때 대답 똑바로 안 해? 생활관 선임이 후임을 데려가고 쌈배 하나 피고 온다. 괜찮지? 괜찮습니다. 씨발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그렇게 생활관에서 왕따였던 동우는 씨발 새끼가 존나 망당하네. 이걸 언제 다 하냐. 홀로 작업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우연히 은닉탄 수거함을 치우다 그곳에서 실탄을 발견합니다. 잠시 후 동우는 생활관으로 돌아오는데 일정이 바뀐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빨리 옷 갈아입어. 대민지원 나가야 돼. 대민전 말씀이십니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나 하루 종일 페인트질 뺑이 깔 뻔한 거 우리 강찬수 상병이 이생애들한테 넘겨줬으니까. 찬석이 친한 간부에게 부탁해 작업을 대민지원으로 바꾼 걸 정민아 이런 거는 얘기를 좀 해줘야지. 동우한텐 아무도 전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막 전달하려고 막 준비하려고. 좀 빨리빨리 갈아입으라고 씨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 시각 일구와 아이들은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존나 빡치네. 뭐 했다 하면 다 우리야. 그런데 그때 FM 소대장이 나타납니다. 배수 작전 진행 상황 보고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랑 입구 쪽으로 연결되는 곳하고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 그런데 갑자기 줄자를 꺼내는데요. 아니 줄자는 왜? 24.3cm, 5.7cm가 부족한데? 아니 대충 삽으로 그냥 파는 거지. 누가 그런 걸 재면서 작업합니까? 그는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5.7cm가 부족하다니까 딱 그만큼만 더 팔아. 알았냐? 만약에 1cm라도 더 파면 뒤질 줄 알았어? 그때 왜? 여기로 좀 아우시지 말입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삽질 도중 커다란 돌덩이를 발견하는데요. 돌 파면 되잖아. 보이는 것만 이 정도지. 파봤는데 존나 큰 거 같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려 했었죠. 그 정도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런데 이 돌은 적출해내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뭔 소리입니까 또. 이 정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예 막고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 리 없었죠. 지금 만약 전시상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야 그냥 파. 계속 파. 동작 그만. 그렇게 소대장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자 샤우팅을 합니다. 현시간으로 이 작전은 본 지휘관이 통제한다. 알겠나? 그렇게 서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 이어지고 최고 상병과 나 오석진 소희중 누가 더 계급이 높지? 실제 계급 말입니다. 바로 나다. 그렇다면 누구 명령을 따라야지? 그거야 당연히 최일구 상병. 그치 당연히 그래야지.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야 하지마. 하지마. 임다의 이병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하지마. 하지마.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하지마. 하지마. 급기야 소대장은 최일구에게도 얼차려를 주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 최일구 상병 엎드려 뻗쳐. 야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 하지만 무시해버리죠. 최일구 상병 엎드려 뻗쳐. 야삽 줘봐. 빨리 파. 뒤지 있으면. 그런데 이 아수라장을 지나가던 행보관이 목격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얘 뭐하나?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할머님. 왠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소대장. 아유 올라오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렇게 소대장은 결국 행복한 엎드려 뻗쳐.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경상역 당당인 행복한에게 얼타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할머니 금방 마무리. 야 도마야. 한편 경태는 찬석의 분대가 작업 대신 대민지원으로 바뀐 걸 알게 되고 대민지원을 왜 3분대가 가? 그 2분대가 가는 거야. 강찬석 상병이 아마. 바꿨대? 새끼들 진짜 돌았나. 그리고 잠시 후 경태가 찬석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죠. 야 강찬석. 왜? 대민지원을 왜 니네 분대가 갔냐? 원래 2분대가 가는 거였잖아. 쪼생이랑 얘기해서 바꿨는데. 그니까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바꾸냐고. 그렇게 행복한님 짓이었잖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니네 때문에 지금 2분대 애들 아직도 밖에서 개고생하고 있어 알아? 그니까 걔들은 뭔 상관이냐고. 매사에 모범적이었던 경태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는 찬석을 이해할 수 없었죠. 너 부대가 네 거 같지? 너 그냥 상병 족밥 나부랭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 찬석아 정신 좀 차려라. 하지만 충고에 화가 난 찬석은 패드립을 날리고 뭐라는 거야?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가 이씨. 급기야 찬석은 확인 사살까지 뭐라 그랬냐? 너 하게 되죠.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라고.
잠시 후 둘은 사이좋게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데요. 그런데 이미 먼저 열심히 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왜 뜨고 계십니까? 나중에 말이 들어도 될까? 갱년태 상병? 새끼가 진짜 갱년태 상병! 같이 가! 그날 저녁 찬석은 동우를 상대로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투 레프트 오케이. 그렇게 동우를 괴롭히던 찬석은 점점 흥이 오르게 되죠. 에라이 모르겠다. 그때 찬석의 몸에 상처를 내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씨. 그렇게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죠. 아씨. 그리곤 치워 씨. 그렇게 급하게 날카로운 유리를 치우던 동우는 결국 손을 베이게 되죠. 이후 동우는 깨진 유리를 버리러 나오는데요. 그리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찢어진 자신의 손을 응시하죠. 또한 아직 숨겨두었던 실탄을 바라보며 동우는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25, 26. 그날 밤 경태와 함께 불침번을 서게 되는데요. 온도 체크 다 했어? 예. 경태는 항상 동우를 챙겨주는 유일한 선임이었죠. 너 손 왜 그러냐? 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니 별거 아닌데. 야 초병. 찬석이 깨워야지. 지금 빨리 깨우겠습니다. 다이야. 이병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니까 강찬 선배님한테 내가 전달해줄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찬석의 총을 받아든 동우는 굳은 표정으로 찬석을 깨우러 가죠. 그리곤 지금껏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지옥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움직이지 마라. 찍힌다 너. 가만히 있어. 죄송해. 진짜 죄송한 새끼야 끌고? 죄송합니다. 너같이 죄가 많은 새끼들은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치워 씨. 그렇게 결연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던 동우는 항상 생각으로만 그쳤던 그 행동을 마침내 실행으로 옮기려 하죠. 동우야. 그런데 그냥 내가 깨울게. 너 저기 찬석이한테 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갑자기 경태가 나타납니다. 뭐야? 그리곤 이상한 분위기를 야. 감지하는데요. 뭐야? 김동우 손 줘. 동우는 필사적으로 버텨보지만 김동주 선배 피라고. 그렇게 결국 모든 걸 야 김동우 들켜버리게 되죠. 너 방금 그거 보자. 떨어진 거 뭐냐고 이 새끼야. 그런데 불침반들 뭐하냐. 근무자도 안 깨우고. 하필 그때 찬석이 나타납니다. 뭐하냐? 미안하다. 늦었지? 빨리 가봐. 니들 뭐하냐고. 이따 얘기해줄게. 꼴값들을 해요. 그렇게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야! 그때 그냥 가라고. 좀 이따 다 설명해 준다고. 총 총. 저거 내 총 아니야? 지랄 들어 해요. 잠시 후 동우는 실탄을 얻게 된 경위를 말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거길 왜 열어보냐고. 경태는 사태의 심각성을 죄송합니다. 너 알려주죠. 이거 보고하면 그냥 휴가 잘리는 걸로 안 끝나. 그런데 동우는 김경태 선배, 왜? 항상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저 진짜 못 버티겠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버텨.
버티는 게 병신되는 것보다 편해. 못 버티겠으면 그리고 경태는 정말 못 버티겠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버티게 해줄게. 동우의 방패막이 내가 버티게 해줄 테니까 너 앞으로 일단 쓸데없는 생각 하지도 마. 되어주려 하죠. 그거 제가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내가 너 어떻게 믿냐? 김경태 선배 휘말리게 만든 것 같아서 제가 꺼냈으니까 제가 돌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곧 휴가도 나가시는데. 그렇게 경태는 고민하게 되고 너 이거 올라갈 때 바로 넣고 올라와. 예, 알겠습니다. 아니다. 야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동우의 간절한 부탁에 저 진짜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동우를 믿어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아 빨리 넣고 올라와. 라면이나 먹게. 저 이것만 넣고 바로 오겠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담배가 떨어진 찬석은 동우의 간물대를 열어보죠. 형님 너 뭐 찾으십니까? 담배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경찰서에 그 담배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은 줄 알았던 실탄이 동우의 담뱃갑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물어보게 하면 이제 진짜 말로 안 한다. 찬석에게 들키고 만 것이었죠. 씨 개새끼야. 너 나 싸주길러 갖고 왔냐? 잘못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그 지랄 한 것도 이것 때문 아니냐고.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거 미친 새끼 이거 생각할수록 큰일 날 새끼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동우에겐 앞으로 동우야, 네 목숨은 이제 나한테 달려있다.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예, 알겠습니다. 예상되었죠. 다음 날 찬석은 친한 간부에게 휴가 일정을 물어보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 휴가. 그 다음 달에 사단 체력 측정 있다고 한 명밖에 못 나간다? 그런데 그럼 나 혼자만? 그 휴가를 경태로 돼 있던데요. 원수지간인 경태가 나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냥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뭐? 그리곤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이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휴가를 얻은 찬석은 후임과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중대장에게 갑자기 사단장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단장님 충성!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찰 선생님 잠시 그 중대장의 전달 사항을 들은 찬석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죠. 그리곤 박민석 이 새끼 어디 갔어? 화장실 갔습니다. 미친 듯이 야 박민석! 민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와. 이토록 찬석을 분노케 한 건 그 13일 휴가 있지 않습니까? 박민석 이병이 대신 가기로 했습니다. 걔가 왜? 그 사단장님이 사단장의 지시로 바뀐 휴가 때문이었죠. 과연 무슨 상황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 유튜브 누적 조회수 2억 5천만 뷰의 신화 장삐쭈의 신병, 그것이 드디어 드라마로 실사화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던 신병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니 정말 너무나 기대됐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 감상한 후에는 기대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선 원작의 스토리도 미쳤지만 원작에는 없는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 또한 공감과 재미를 불러일으켰고요. 배우들의 외모를 포함한 목소리의 싱크로율 역시 미친 싱크로율을 보여주죠. 또한 푸른 거탑 그리고 SNL 코리아까지 연출한 민진기 감독의 작품이라 더욱 믿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1화부터 4화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에피소드 역시 전 세대가 공감할 만한 내용과 소재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TV와 시즌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병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